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설문조사 도구인 퀄트릭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 퀄트릭스 가이드 영상은요,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퀄트릭스를 사용해서 설문지를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는 다양한 질문 및 답변 유형을 만드는 방법. 로직 만들기, 파이프드 텍스트 만들기, 설문지 배포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만들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퀄트릭스를 하시기 전에 이걸 퀄트릭스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퀄트릭스 사용자 설정을 하시려면 먼저 계정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등록 요청서를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계정 등록 요청서라 함은 이렇게 생긴 파일인데요. 사용자 계정 등록 요청서에다가 본인의 신청자와 신청자 성명 그리고 연락처를 그렇게 적어 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직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먼저 도서관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낸 뒤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URL 이 이메일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웹사이트 주소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 정보에 대한 동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주소창 우측 사용자의 이름 클릭해서 어카운트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최초 비밀번호는 12341234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퀄트릭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이 과정을 마쳤고요. 그러면 실제로 퀄트릭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gnuqualtrics.com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정을 신청한 그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고 이제 사인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프로젝트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왼쪽에는 또 카탈로그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처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안내식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템플릿대로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를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클릭하시고요. 시작하기 누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제목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퀄트릭스 가이드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 설문조사를 복사해 오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라이브러리 설문조사를 사용하셔도 될 텐데 저희는 빈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질문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답, 답변에 대한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문조사 유형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제일 첫 화면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의서를 처음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의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길죠. 긴 것도 한번 이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카피가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뭐 제목에 넣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연구의 제목이 무엇인지, 연구 배경이 무엇인지, 연구 목적부터 해서 쭉 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먼저 일단 미리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모바일 보기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해볼게요. 이 연구는 무엇에 대한 연구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 아니오로 이제 대답해서 응답자의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Q1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Q1은 응답을 하는 참여자들한테는 보이지는 않고 나중에 결과 분석을 할 때 엑셀 파일로 다운 받으시게 되면 여기에 Q1, Q2 해가지고 쭉쭉 뜨게 돼요. 근데 이제 Q1, Q2로 해놓게 되면 연구자가 이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선택 항목인데 여기 보면 선택 항목의 선택 수라고 보일 겁니다. 지금은 3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디폴트가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4, 5로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만약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걸 만드실 때는 여기 보면 블럭 추가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얘가 뜨고 블락을 추가하시게 되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락을 저희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새로운 질문이 되겠고요. 설문지에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배경 설문지잖아요. 응답 참여자들의 배경을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새 질문 추가라고 보입니다. 새 질문 추가 바로 클릭을 할게요. 복수 선택 항목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국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답변은 한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셔서 이렇게 여기다가 선택 항목에다가 그냥 그대로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알아서 갖다 붙습니다.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를 좀 글자체를 좀 더 다르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서식 있는 콘텐츠 편집기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크기를 뭐 14포인트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질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유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을 만드실 때는 새 질문 추가를 클릭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보시는 대로 플러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위에다가 버튼을 누르시면 위로 이 질문의 위로 질문이 형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질문의 밑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질문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는 아래로 질문을 형성해 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그냥 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저는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선택 항목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선택수를 2개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 남성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좀 형식이 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드롭다운으로 만들고 싶어요. 드롭다운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클릭해서 여성, 남성이 뜨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형태를 원하지 않으면 선택 상자도 가능합니다. 여성, 남성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드롭다운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드롭다운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가장 연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답변을 했는데 어떤 질문에는 답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답변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구사항 추가라고 있어요. 요구사항을 클릭을 하시면 필수응답, 응답 요청이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질문을 클릭하신 뒤에 필수응답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놓은 상태가 되면 참여자들이 이 응답에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응답 요청이라고 뜨게 되면 이 질문에 답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가 뜨게 돼요. 이거를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라는 답변이 뜨게 되는데 이거를 답변을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답 요청은 메시지만 뜨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 질문을 필수 응답으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질문 유형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새 질문을 추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질문은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로 하고 싶지 않고 참여자가 직접 쓰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시면 복수 선택 항목이 아니라 텍스트 엔트리라고 보입니다. 텍스트 엔트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줄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줄로도 답변을 할 수 있고 설명 텍스트 상자로 열어서 좀 긴 설명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한 줄로 한다 할지라도 얘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 화살표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째 질문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 4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제 영어로 된 글 읽기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만드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로직과 파이프 테스트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일단 당신은 영어로 된 글을 좋아하나요? 라고 해서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일단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질문은요. 여기는 똑같이 여기서 바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교과서 이외에 영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이 답변은 네, 아니요로 답변을 하고요. 필요 없는 것은 여기에 선택수에서 마이너스로 하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경험에 대한 질문이죠. 경험에 대한 질문이고 위에 거는 이제 선호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는 이제 나이고요. 그리고 이 위는 이제 성별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배경에 대한 설문지를 다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설문조사 그 리커트 스케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블락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블락을 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락을 또 추가하시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설문조사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영상에서는 이제 뭐 영어 책 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문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 거냐면 매트릭스 테이블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테이블을 여기서 눌러 보시면 질문 텍스트를 작성하면 클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제일 위에는 이 설문지는 뭐 어떠한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읽고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걸 골라주세요 라는 멘트를 띄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나는 뭐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 어떻다라는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좀 긴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 10개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이 질문을 한번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질문이 이렇게 10개가 쭉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를 저는 이제 척도 포인트가 지금 여기 3개밖에 없죠. 이제 척도 포인트를 3개가 아닌 여러 개로 뭐 표준 그 라이커트 스케일에서 여러 개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일 포인트 수로 지금 3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 5개, 뭐 6개, 7개도 막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일단 그냥 보이는 걸로 편하게 5개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척도 포인트를 뭐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이걸 본인이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제한된 척도 포인트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뭐 불만족함, 부적절함,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혀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 게 동의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지도 않음,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이라고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고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순서를 반전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순서를 반전을 시켜줘도 돼요. 그렇다면 매우 동의함이 왼쪽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왼쪽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걸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좀 얘가 길죠.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보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시면 헤더 반복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더 반복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중간에 한번 헤더가 중간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하지 않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를 핸드폰으로도 학생들이 이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매트릭스 테이블과 헤더 반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바로 퀄트릭스 설문지를 구성하고 다양한 질문 및 답변 유형을 만든 거였어요. 그 다음은 이제 로직 만들기와 파이프 텍스트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로직 만들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합니다 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설문에 참여하지 않고 설문을 바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건너뛰기 로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 로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너뛰기 로직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만약에 네, 동의합니다 라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종료를 하면 안 되고 블록의 끝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블록의 끝이면 여기 보시면 블록 추가라고 우리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동의합니다 하면 블록의 끝으로 가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 되겠죠? 또 건너뛰기 로직을 하나 더 걸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종료되게 만들어라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2개의 로직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또 한 번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질문 5번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교과서 이외의 영어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설문조사를 참여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건너뛰기 로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 로직을 해서 만약에 네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블록의 끝으로 가서 그 다음 바로 설문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요. 만약에 교과서 이외의 영어책을 읽은 적도 없다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래 질문에 영어책을 읽은 것에 대한 경험을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이 설문 내용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건너뛰기 로직을 하셔서 아니오라고 하면 설문조사를 종료시켜라 라고 이렇게 로직을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로직 만들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파이프 텍스트라고 있었었죠. 파이프 텍스트는 이 파이프라고 하는 거는 배관이란 뜻이거든요. 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번 질문 같은 경우에요. 영어로 된 글 읽기를 좋아하나요? 라고 했는데 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설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역시 이 왜 아니요 라고 왜 글 읽기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끌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파이프드 텍스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밑에다가 하나 넣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4.1로 해서요. 당신은 그 다음에 아니오를 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핑 여기다가 바로 파이핑된 텍스트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설문조사 질문 한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당신은 영어로 된 글 읽기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이 뜰 거예요. 4번의 선호도. 자,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만 이걸 클릭을 하세요. 당신은 아니오를 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영어 읽기를 싫어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나 대답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거를 복수 선택 항목이 아니라 텍스트 엔트리로 학생들이 직접 쓰게 만들고 싶다. 그것도 한 줄이 아니라 설명 텍스트 상자로 넣어서 좀 길게 쓰고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4번의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들만 4.1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로 대답한 사람은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이프 텍스트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바일 설정까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제 본 연구 참여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버튼 누르시면요. 자,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해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까 1번 문항만 저희가 글자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체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쭉쭉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지, 글 읽기를 좋아하는지.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에 지금 약간의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에 이 질문만 해놓고 파이프 텍스트 이거를 안 해놨네요. 네, 여기서 이런 같은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요. 당신은 영어로 된 글 읽기를 좋아하나요? 라고 했잖아요. 4.1 질문을 이게 파이프 텍스트는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로직을 또 하나 해 주셔야 되겠는 거죠. 어떤 로직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는 건너뛰기 로직이었다면 여기서는 표시 로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표시 로직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 질문을 표시하기라고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할 때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자, 얘를 가지고 표시 로직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만 4.1 질문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당신은 영어로 된 글읽기를 좋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만 이 질문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를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동의합니다.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서 글읽기를 좋아하나요? 라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이 질문에 답해 주시오. 그 false response 반드시 대답해야지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만 아까 반드시 응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성이라고 대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러면 당신은 아니오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아까 건너뛰기 로직을 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네, 동의합니다 했는데요. 이번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설문이 바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네, 동의합니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쭉쭉 아까 성별 또 false response로 해놨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요. 글읽기를 좋아하나요? 라고 했는데 네 라고 대답을 하면 이거는 아까 아니오를 대답했을 때 그 답변이 나왔었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네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바로 5번 질문을 넘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교과서 이외에 영어책 읽기를 읽은 적이 있나요? 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이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앞에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다면 설문이 끝나버리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트 텍스트 만들기, 로직 만들기까지 쭉 다 해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결과 분석 및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배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배포라고 보이실 거예요. 배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눌러보시면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재사용 가능한 링크를 하나 받을 건데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익명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하시면 돼요. 링크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페이스트 하시면 이렇게 설문조사가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메일 작성하기라고 해서 연락처를 이제 선택을 목록을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에 이렇게 쭉쭉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전송도 1시간 후에 전송, 언제 전송하는지 나올 수 있게 되고 이제 설문조사 하려면 이 링크로 따라가라. 여기다가 직접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QR 코드를 사용하셔서 QR 코드 다운로드를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배포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그리고 보고서가 되겠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여기에 쭉쭉 다 뜨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저희는 실제로 가이드 영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모아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이미 기존에 갖고 데이터를 제가 모은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만든 게 퀄트릭스 가이드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장 버튼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응답을 이미 받은 거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미 다 배포까지 해서 데이터가 나왔고요. 데이터 및 분석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가 모아진 것들이 쭉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배포를 하기 전에 한번 미리 보기로 해보고 한번 다른 사람한테 시험으로 트라이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에 데이터가 실제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설문지 링크를 완전히 새로운 참여자들한테 뿌리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를 다 하시고 나서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삭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삭제하고 싶은 데이터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데이터 삭제할 때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표시가 뜨면서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삭제를 다 하시고 이 데이터가 깨끗한 상태에서 배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과로 들어가 보시면 퀄트릭스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결과와 이제 보고서 분석 등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보직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각화라고 보입니다. 시각화 추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 테이블로도 만들면 이렇게 단순 테이블로 나오고요. 아니면 막대 차트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라인 차트, 원형 차트,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얘네들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꾸릴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결과 분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조금 더 올라가서요. 보고서라고 보일 거예요. 이제 보고서는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보고서를 PDF 파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편집도 가능하거든요. 다양하게 이걸 쓰실 수 있다는 거. 내보내기도 가능하고 워드 파일로도 가능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데이터 및 분석에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이렇게 늘려보시면 데이터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데이터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CSV 파일부터 엑셀 파일, SPSS 파일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보고서에서 또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파일들을 이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는요. 퀄트릭스가 좋은 것이 이거를 협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협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협업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퀄트릭스 계정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다. 여기다가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이 데이터나 설문조사에 대해서 전부 다 편집이라든가 복사나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를 이렇게 프로젝트가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쭉 다 뜨는데요. 이거를 또 보시면 프로젝트를 그냥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이전에 이미 내가 해놨던 거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트릭스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퀄트릭스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저것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퀄트릭스 사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퀄트릭스 가이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